네, 안녕하세요. 최창규회계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는 2026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재무회계 2 과목, 고급회계 과목의 유예 에, 연습 강의입니다. 이 강의 먼저 교재 말씀드리면 교재는 이렇게 회계사 재무회계 연습 교재 고급회계라는 16판입니다. 16판. 16판 교재고요.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고급 회계에서 여러분 커버리지 다 커버하고 안전하게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좀 더 머릿말 보여드릴 건데 머릿말에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교재 잘 푸시면 내년에 고급 회계 과목은 안전하게 50점 만점에 30점 이상 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 교재 잘 풀어보시고 제가 오늘부터 강의에서 오늘이 2025년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해서 2025년 10월 28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요 한 2달 못 되게 기간 동안 요 교재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교재만 가지고 혼자 푸실 수 없는 분들이 이 강의를 참조해서 고급 회계 과목을 잘 정리하고 안전하게 2차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첫 강의 첨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일정은 요렇게 돼 있고요. 교재는 보여드렸던 요 16판 교재 요겁니다. 음 그래서 요 한 장짜리 강의 계획표가 여러분 첨부 파일에 있으니까 어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 강의 듣는데 요 교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문제 없는데 본인이 만약 예전에 고급 회계 공부했어서 기본서 이건 저희 고급 회계사 기본서인데 요 고급 회계 책이 있으면 같이 참조해서 병행하시고요. 고급 회계 서브노트라고 또 제가 강의할 때 기본서 강의할 때 있는데 요것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참조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있으시면 같이 공부할 때 보세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요 교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2차 시험 요번에 보신 분도 계시고 2025년에 아니면 내년에 인제 그 이건 이제 유예 강의지만 제가 내년에 인제 2차 시험 끝난 분들이 인제 동차 준비할 때도 요 강의를 보도록 하거든요. 왜냐면 거의 요 교재 똑같은 교재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음 올해 2차 재무회계 인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풀어 보셨으면 어땠습니까?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우리 합격자 발표가 9월 수요일이었으니까 9월 3 일인가? 고때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인제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붙었어요. 제가 인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얘기했던 유예생들은 다 붙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채점을 후하게 한 거죠. 시험이 어려웠는데 특히나 이 고급 회계 과목은 채점을 후하게 했어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답을 적었으면 그 답이 조금 틀렸어도 맞게 채점하는 것을 되게 후하게 그렇게 점수를 줬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자기 점수 확인해 보고 놀랐죠. "어? 이렇게 나올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문제를 풀 만하게 내고 맞춘 사람은 점수 주고 틀렸으면 까고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는 건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다 어려워서 학생들이 막 헤매고 막 시험장에서 막 힘들어하다가 나왔는데 채점은 후하게. 이 뭐죠 이게? 사람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머릿말 보여드릴 건데 내년에 고급 회계만큼은 난이도가 올해처럼은 안 낼 겁니다. 쪼끔이라도 조정해서 뭐 쉽게는 안 낼 건데 그래도 올해처럼 무지막지하게 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저기 제가 인제 적어 놓은 거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나 점점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 쪼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것들 쪼끔 더 문제를 약간 변형 이렇게 해서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려운 문제만 풀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먼저 탄탄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채워 나가라. 이렇게 제가 조언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 들으면서 이제 주관식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풀어야죠. 계속 연습하는데 그걸 실전처럼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계속 지금 시험이 많이 남았죠. 내년 우리 이제 6월 달에 2차 시험 볼 거니까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답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여러분 출력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요즘엔 뭐 패드에다가 답안지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디다 만들든 그 풀었던 답안지를 모아놔야 됩니다. 답안지를 모아놔야 돼요. 과목별로 자기가 풀었던 것들을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잘 챙겨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보통 최소한 3회독 이상은 할 거 아닙니까? 3번 이상은 풀 거기 때문에 처음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그다음에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좀 피드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은 두 갈식으로 하라고 적어 놓은 거 뭐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이 먼저 보이게 먼저 어 질문한 걸 적을 란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계산 근거를 적어라. 제가 이 교재 해답을 작성할 때 웬만하면 요 방식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식으로 어 작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요 강의는 이제 책에 있는 문제 풀어 주는데 이 교재에 기출 문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다 보면 기출 문제도 이번에 다시 강의해 줄 건데 정리해 줄 건데 만약 본인이 2022 년부터 2025년 요 2차 기출 문제만 따로 빨리 듣고 싶으시면 공개 특강에 있습니다. 공개 특강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제가 요거 촬영해 놓은 거 연도별로 고급회계 문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고 이건 제 연락처고요. 여러분들 뭐 이 교재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학습 상담 같은 거 여기다 연락하시고 나중에 그 합격하시면 꼭 연락 주셔 가지고 합격 수기도 쓰시고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강의 일정 제가 했는데 오늘이 9월 6 일이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고 1장 합병부터 진도 나가서 합병을 요렇게 끝낼 거고 2 장과 3 장이 연결인데 연결을 가장 많이 강의할 거고요. 관계 기업, 뭐 환율 변동, 그다음에 해외 종속기업,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요때 종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서 2차 안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머릿말인데 요 교재 머릿말입니다. 교재 보시면 앞에 머릿말이 있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1시간입니다. 이 고급 회계 지금 우리가 인제 2차 과목에서 얘는 50점 만점, 50점 만점에 1시간으로 시험 봐요. 1시간.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인제 2025년 기출 문제를 보시면 1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거는 출제자가 풀어도 못 풀어요. 그렇게 잘못했다니까? 적어도 1시간에 풀 수 있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출제를 잘못했어요. 근데 채점은 후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들이 이번에 고급 회계에 대해서 말이 제일 많았다는 걸 다 알아.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알아. 이번에 고급 회계가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 알아. 이렇게 난리가 한번 나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그 과목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출제합니다. 왜냐면 또 그런 말 나오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년이 고급 회계는 어쩌면 기회야. 내년에 고급 회계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문제 풀면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풀 수 있게 그렇게 출제할 거야. 쉽게는 안 낼 건데 요 교재에 있는 것 갖고 분량을 1시간 정도 안에는 풀 수 있게 뭐 고런 식으로 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더라도 이제는 좀 중급 회계하고 고급 회계 같은 과목을 좀 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합격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이 교재에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어요. 근데 이 보완을 할 때 우리 박진수 회계사라고 저자 공저자에 들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박진수 회계사가 그 2차 GS 과정을 열심히 매년 하거든. 그 GS 문제 만들었던 거, 출제했던 거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 교재에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 문제를 많이 보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좀 더 하드하게 풀어보시면 그런 연습이 됐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접근이 좀 더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파트가 좀 이 책이 6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6파트, 6파트로 되어 있고 각 챕터에 인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파트 1이 합병, 파트 2, 3가 연결, 파트 4 관계기업. 여기 이제 환율 변동인데 환율 변동이 인제 해외 종속기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종속기업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연결인데 해외 종속기업은 여기 5파트에 있는데 마지막은 파생 상품이고요. 이번에 보완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중에서 요 연결 파트를 가장 많이 보완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문제 풀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다 해 가지고 커버리지 여러분들 다른 교재 안 보시더라도 이 책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거의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부분은 다 대비가 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열심히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책 보시다가 건의사항 있거나 오탈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이나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다음 작업할 때 또 반영하겠습니다. 머릿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최근 10년간 그 고급 회계 파트 출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025년 올해 거고요. 2016년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가 인제 이렇습니다. 50점 만점에 여기 10점, 연결이 20점, 요 2개 더해 볼까요? 더하면 20점이죠. 뭐 요렇게 돼서 출제가 됐는데 아마 이 정도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 이런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연결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전체 50점에서 한 20점. 제일 높죠 일단 연결이. 그다음에 합병이 한 10점인데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환율 변동 파생 상품이 인제 12점이고 관계기업 지분법 회계 처리 관계기업이 8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요 세 가지 주제가 합쳐서 한 30점, 연결이 한 20점 이 정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연결만 쫙 보시면 연결이 25점일 때도 있었고 또 낮을 때도 있었네요. 35점. 근데 결 전체적으로 한 20점 언저리죠. 음.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 관계기업, 파생이 합쳐서 한 30점, 20점. 자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50점 만점에 3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합격. 60% 이상 득점. 근데 요번에 학교에서 발표했잖아. 근데 이렇게 지금 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난이도를 금융감독원이 쉽게 안 하고 조금씩 어렵게 하려는 이유 알지? 뭔지 알지? 뭐야? 이게 절대평가잖아 지금 합격자가 원래는. 근데 지금 요번에 딱 몇 명 뽑았는지 알아? 합격자 발표 딱 1200명이야. 공고한 게 1200이었거든? 금융감독원의 고민이 뭐냐면 지금 회계사 합격자를 더 뽑으면 안 돼. 왜냐면 공고한 거 이상으로 뽑았다가 욕먹는단 말이야. 왜 욕먹냐면 지금 회계법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지금 회계사 합격자 수가 초과해 있어 지금. 지금 합격자도 너무 많아. 1200명도. 지금 업계가 전체 경기가 어려워서 회계 업계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못 뽑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 예고한 인원만 딱 뽑아야지 더 뽑았다가는 합격상 한 사람들 욕먹는단 말이야. 합격시켜 놓고도 취직 안 된다고 욕을 먹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고한 인원인 1200을 딱 맞추고 싶었던 거야. 요번에도 그랬거든 당연히. 그러려니까 절대평가로만 뽑으면 그 숫자 못 맞춰. 그러니까 저걸 해야 총점제. 이번에 그래서 제가 합격자들 만나면 총점제로 합격한 애들 많이 있다. 총점제라는 게 뭐냐면 절대 평가 금액 절대 60% 넘은 애들을 다 뽑았을 때 안 돼 인원수가. 1200이 안 되니까 나머지 인원은 총점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커트라인 자른 거야. 그래서 이번에 고급 회계
28점 받았는데 합격한 친구 있어. 이게 28점이면 얘는 떨어진 거거든. 근데 총점으로 합격한 거야. 뭐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각 과목이 난이도가 아주 쉽게는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난이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좀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장에서도 대처 잘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총점제로 합격자를 내야 되는 게 지금 금융감독원의 숙제야, 숙제. 그게 참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총점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각 과목의 점수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평가로 좀 난이도 있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합격을 할 때 어느 과목이든 최대한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노력도 좀 해야 돼. 근데 합격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 총점제에서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합격을 했는데 60% 언저리로 합격하면 총점제로는 합격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한 70점 이상, 70% 이상 이렇게 높은 점수들이 몇 과목 있어야 돼. 그래야 총점제로 했을 때 합격자로 이렇게 추려지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잘 하시고, 그래서 고급회계 과목은 30점만 넣으면 이 과목은 합격이거든. 자, 전략을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 뭐냐면 연결이 출제된 에서 80% 이상 맞추기가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 더 맞추기가 좋아. 합병, 관계기업, 뭐 파생.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요 세 가지 주제가 한 30점 정도로 나오거든. 세 개 합쳤을 때. 그럼 여기서는 80% 이상. 사실은 여기 공부 열심히 해서 맞출 만하게 나오면 이거 다 맞출 수도 있어. 여기서 30점을 다 정답을 맞출 수도 있는데 80% 이상. 곱해보니까 얼마야? 24점. 그래서 여기서 배점에서 이 정도를 득점하고, 연결은 한 20점 나오면 반타작. 그러니까 연결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다 맞추면 제일 좋지. 근데 연결을 내가 다 맞추겠다고 덤벼들면 그게 시간 다 뺏겨. 우리는 시험장에서 이거 먼저 맞춰야 돼. 이것들 먼저 정확하게 풀어서 점수를 득점하고, 연결은 반타작 하자. 반타작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순간 좀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빈출되는 질문이 있거든. 연결 단기 순이익,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 비지배 지분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연결 문제 나오면. 이게 이제 공식화돼 있어. 공식화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 교재 풀면 그 공식이 숙지가 될 거야. 계속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를 만나든 이 공식에 대입해서 답이 나와. 그건 득점을 한단 말이야. 득점을 하면 이 정도 점수는 충분히 받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돼? 안전하게 30점을 넘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급 회계도 그렇고요. 고급 회계도 그렇고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무조건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순서대로 풀려고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좋죠. 풀 수 있으면 풀려나가면.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똑같은 시험이야. 문제가. 근데 문제 배열을 앞쪽에 어려운 걸 1번에 넣느냐, 아니면 어려운 걸 뒤로 빼서 4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문제면 마지막에 그 어려운 게 들어가느냐. 그 배열만 달리했을 때 점수가 달라. 테스트 해보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멘붕이 오는 거지. 어떡하지 하고 이제 힘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간 뺏기다가 뒤에 있는 거 못 푸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거 좀 쉬운 거 있고 뒤에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앞에 거 풀다가 맞추고 뒤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지, 시험이. 자, 그래서 이 문제 배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어떤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말이야, 어느 과목이든 당연히 앞에 게 쉬우면 풀면 돼. 근데 딱 봤을 때 어려운 게 나오면 넘겨야 돼. 그 배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배점이 고급회계 보니까, 근데 작년에 이거 뭐지? 답안지 나눠줄 때 전 50점 만점이어서 답안지를 몇 장 줄지가 참 궁금했는데, 원래 다른 과목은 100점 만점이잖아. 100점 만점인 과목들은 10장이야, 답안지가. 그러면 한 장당 한 10점 정도의 답을 적는 거지. 대충 그래. 그런데 고급회계는 답안지를 얘 때문에 또 작은 걸 제작하기가 싫었나 보지? 10장 줬대. 똑같이. 그러니까 답안지가 부족할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배점에 대해서 후하게 넘어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8점짜리인데 못 풀겠어. 그러면 한 장 넘겨.
한 장에 한 10점 정도 되는 건데 넘겨서 그다음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답안은 순서대로 작성해야 된다. 문항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못 풀겠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넘기고 그다음 거 푸는 거야. 무조건 풀 수 있는 걸 먼저 채우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먼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약에 연결 문제가 쉽게 나와서 연결도 뭐 바로 풀 수 있다. 뭐 다 잘 풀려 나간다. 그럼 풀어. 자 이거 뭐 쉬운데도 나중에 풀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그 난이도를 보고 무조건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먼저 해결. 그리고 그 문제 하나도 이제 풀어보시면 물음이 여러 개, 물음이 여러 개 있으면 물음 중에서 쉬운 게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음 쉬운 거 먼저 해. 어려운 물음은 놔둬 좀. 넘어가. 다른 거 다 해결하고 와서 다시 끄적거리면 돼. 그래서 요번에도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 그 물음에 대해서 뭐래도 적었으면 부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번에 채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년에 고급 회계가 얼마나 풀만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답을 정확히 맞추시고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래도 접근하는 그런 걸 적어 놓고 나오면 정답을 아직 계산 못 했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고급 회계 과목 준비해서 2차 시험에서 안전하게 50점 만점에서 30점 이상을 득점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